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9일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경계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습했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특징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많은 뉴런이 밀집되어서 정보 전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단단한 뼈 안에 이 중추신경계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경우에는 두개골 안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척수의 경우에는 척추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두개골과 척추로만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물질인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처음에 자료실 내용을 소개하면서 뇌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었죠. 자, 이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중간뇌, 또한 뇌교, 그리고 연수, 요 세 가지가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호흡과 혈압 중추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줄기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뇌사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료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뇌사에 걸린 환자의 경우 길게 한 2주 정도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한 후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뇌 구조와 기능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살펴볼 건데요.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좀 될 수 있으나, 지금 빈칸으로 해놓은 건 그만큼 중요한 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빈칸을 확인하고요. 대뇌를 제외하고는 사실 빈칸은 거의 만들진 않았어요. 거의 다 학습지에 적힌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빈칸 없더라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대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뇌는 뇌 질량의 약 80%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좌우로 나눠져 있는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 반구를 연결하는 게 뇌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구분은 겉질과 속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뇌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겉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색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질은 대뇌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색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마리집의 유무였죠. 자, 마리집이 없어서 회색으로 보이는 회색질이 존재하고,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축삭돌기가 모여 있으면 흰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대뇌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운동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대뇌의 정신활동은 대뇌의 겉질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에 따라서 역할들을 표현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대뇌 겉의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신경의 대부분이 좌우 교차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간뇌를 볼게요. 자, 간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 다음 단원에 배우는 항상성을 배울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뇌라고 얘기를 했었죠. 위치는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고요. 이때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시상의 경우에는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거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바로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 두 가지인데, 이 시상하부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조절 중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음 단어에서 배우는 항상성 유지에 이 시상하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끝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서 각각의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도 이후 내분비계를 배울 때 다루게 될 거고요.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 역시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의 기능은 시상하부가 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손의 중간내 뇌교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의 경우 위치가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하고요. 기능은 평형 감각기관인 전정기관과 그리고 반골이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서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손해가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중간뇌의 경우에는 감뇌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뇌를 얘기를 하고요.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로서 손해와 함께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시야가 평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뇌는 항상 안구 운동과 연결지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눈과 연결된 것 하면 중간뇌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뇌교는 중간뇌 아래에 앞으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얘기를 하고요. 대뇌하고 소뇌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뇌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연수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뇌교하고 척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연수가 중요한 이유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이 신경의 좌우 교차가 또 일어난다고 앞에서 우리 대뇌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연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이고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입과 관련된 거 그리고 하품하면 눈물 나온다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좀 외우라고 팁을 줬습니다. 자, 이제 뇌는 끝났고 척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척수의 위치는 연수에 이어져 척추 속으로 뻗어 있고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뇌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척수의 역할입니다. 척추 마디마다 좌우로 신경 한 쌍씩 해서 총 31쌍이 나와서 몸의 말단부까지 분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뇌하고 척수를 또 신경을 따로 나눠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구조는 겉질과 속질로 나눠지는데 겉질, 속질은 대뇌에서도 봤었죠. 그런데 대뇌하고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전근과 후근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데요. 전근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란 얘기죠. 그래서 척수의 배 쪽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운동신경 다발을 얘기하고요.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근은 척수를 봤을 때 등 쪽에 배열되어 있는 감각신경 다발이고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림과 함께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쑥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앞쪽에서 전근이고요. 이렇게 뒷부분은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후근. 물론 뭐 주름 보이지만 앞에처럼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이걸로도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림에서 다른 단서들도 주는 편이고요. 자, 이어서 척수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는 신경의 통로라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척수 반사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종류로서는 젖분비, 땀분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기로서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배뇨 반사입니다. 그리고 움츠림 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척수 반사라고 얘기하고요. 특징은 자극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척수에서 이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반사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지 정리를 하고요. 문제 두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